지은의 방은 최소한의 물건들로만 채워져 있었다. 접이식 침대책, 그리고 어머니의 약봉지로 가득 찬 작은 서랍장이 전부였다. 창문 밖으로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빛은 그녀의 방 안으로 스며들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도시의 불빛들을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에게 그 빛들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닌 그녀가 속할 수 없는 다른 세상의 풍경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마치 그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는 창문처럼 세상과 자신을 가로막는 투명한 벽에 갇힌 것만 같았다. 지은은 늦은 밤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 어머니의 잠든 얼굴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였다. 지은은 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힘들고 외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감사함은 언제나 불안함과 함께 찾아왔다. 그녀는 언제까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언젠가 그녀의 힘이 다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먹구름이 낀 듯 불안함이 가득했다. 지은은 그 불안함을 떨쳐내기 위해 매주 주말마다 한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그곳에는 그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아이들이 있었다. 그녀는 그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을 보며 자신의 아픔을 잊으려 했다. 그 아이들을 돕는 것은 그녀가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같은 시각도시의 가장 높은 빌딩 꼭대기에 위치한 민준그룹의 총수실. 강민준은 텅 빈 사무실에서 홀로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 놓인 컵 속에는 차가운 커피가 식어 있었다. 그의 삶은 그 커피처럼 뜨겁게 타올랐던 열정이 식어버린 채 차갑고 공허했다. 그는 젊은 나이에 거대한 제국을 일구었지만 그 성공 뒤에는 수많은 배신과 질투가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친절함과 미소 뒤에 숨겨진 욕망과 탐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에게 세상은 거대한 가면무도 회장과 같았다. 모두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에게 가면을 쓴 채 다가왔다. 그는 그런 가면들을 매일 벗겨내며 살아야 했다. 민주는 사람들의 진심을 믿지 않았다. 그에게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었고 진심은 가질 수 없는 사치였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굳게 닫고 오직 일에만 몰두했다. 그의 삶은 오직 성공과 권력만을 향해 달려가는 차갑고 고독한 레이스였다. 민주는 창가에 서서 지은의 집이 있는 동네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곳에 살고 있는 지은을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도시의 가장 어두운 곳에 숨겨진 소박하고 아름다운 불빛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불빛들은 민준의 화려한 삶과는 대조적으로 소박하고 따뜻해 보였다. 그는 그 불빛들을 보며 자신이 잃어버린 진심을 어렴풋이 느꼈다. 민주는 자신의 비서인 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 실장, 그 보고서는 어떻게 됐나? 총수님, 이사님의 비리 증거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대로 진행하시면 이사님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민주는 아무런 감정 없이 말했다. 그래, 이대로 진행해. 그에게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차가운 판단력만을 사용했다. 그의 삶은 완벽하게 계산된 기계와 같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도 알지 못하는 따뜻한 온기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언젠가 그 온기를 다시 느낄 수 있을까? 다음 날 지은은 어머니의 병원비를 걱정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때 그녀의 이모가 집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지은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언니 지은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언제까지 보고 있을 거예요. 지은이에게도 결혼을 할 기회를 줘야죠.
내가 아는 좋은 집안의 아들이 있는데 이번 주에 한번 만나보게 해줄게요. 지은은 이모의 말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어머니의 병을 고치고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이모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은의 고통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않기를 바랐다. 지은은 이모의 손에 이끌려 나가지 않으려 했지만 어머니의 눈빛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눈빛에는 그녀를 향한 미안함과 함께 그녀의 행복을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어머니의 눈빛에서 그녀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모, 저는 괜찮아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의 병원비를, 지은아 너도 알잖아. 네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병원비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남자는 정말 좋은 집안의 사람이야. 이 사람과 결혼하면 너도 어머니도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이모의 말은 차갑지만 현실적이었다. 지은은 자신의 힘으로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이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던져진 작은 조각배처럼 언제 좌초될지 모르는 불안한 운명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 불안함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은반지를 꽉 쥐었다. 그 반지는 그녀의 아버지 그녀가 잃어버렸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남겨준 유일한 유품이었다. 그 반지는 그녀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남겨주는 듯했다. 지은은 그 반지를 보며 자신의 삶이 언젠가 폭풍우를 뚫고 잔잔한 바다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없었지만 그 운명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것만은 그녀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지은은 약속된 날 이모의 손에 이끌려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그녀는 난생 처음 와보는 화려한 장소에 주눅이 들었다. 그녀의 앞에 앉은 남자는 이모가 말했던 대로 잘생기고 깔끔한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오만하고 거만해 보였다. 그는 이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이지은 씨 맞죠? 저한테는 이모님이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저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솔직히 저도 크게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이지은 씨의 외모와 몸매, 그리고 집안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자의 이름은 이동욱이었다. 그의 말은 지은의 마음을 후벼 팠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나 비참하게 거래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손목에 있는 은반지를 꽉 쥐었다. 이동국 씨, 저는 됐습니다. 이지은 씨의 구구절절한 사연은 듣고 싶지 않네요. 저는 지금부터 이지은 씨가 제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은 지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가 그저 돈과 명예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현실은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모욕적인 시선과 언어에 몸을 떨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은반지를 바라보았다. 그 반지는 그녀의 아버지가 남겨준 유일한 유품이었다. 그 반지는 그녀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남겨주는 듯했다. 지은은 그 반지를 보며
자신의 삶이 언젠가 폭풍우를 뚫고 잔잔한 바다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없었지만 그 운명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것만은 그녀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지은은 레스토랑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동국의 오만함과 무례함에 압도되어 초점을 잃었고 가슴은 수치심으로 인해 먹먹했다. 동국은 그녀를 상품처럼 훑어보며 비아냥거리는 말투를 이어갔다. 이지은 씨, 솔직히 말해서 저는 당신의 과거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요. 당신이 대기업에서 쫓겨난 내부 고발자든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이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저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느냐죠. 당신의 어머니 병원비, 저한테는 한낱 영수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게 당신의 약점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저는 그걸 이용할 겁니다. 거래라는 게 원래 그렇죠. 서로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 동욱은 지은이 대기업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이 정보를 이용해 그녀를 더욱 굴욕적으로 만들었다. 지은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 가장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이렇게 차가운 무기로 돌아올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말을 묵묵히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 박동소리가 깊게 울렸다. 이 모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의 발목은 어머니의 병원비라는 거대한 족쇄에 묶여 있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이지은 씨, 제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당신이 저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상품인지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동욱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지은에게 몸을 기울였다. 그의 눈빛은 혐오스러웠고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귀에 뱀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지은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고 그것은 그녀의 모든 자존심을 짓밟는 말일 것이 분명했다. 저와 결혼하고 싶다면 이 자리에서 저에게 당신의 상품 가치를 증명해 보세요. 당신의 외모와 몸매가 제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확인하고 싶군요. 저기 저 모퉁이에 있는 VIP룸으로 가서 우리가 앞으로 함께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동욱의 말은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의 말은 그녀를 그저 성적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지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그녀의 발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손에 들린 냅킨을 꽉 쥐었다. 냅킨은 그녀의 손에서 잔인하게 구겨졌다. 그 구겨진 냅킨처럼 그녀의 마음도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남자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 남자는 바로 민준그룹의 총수인 강민준이었다. 그는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그곳에 왔지만 미팅 파트너가 늦는 바람에 잠시 혼자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우연히 옆 테이블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는 지은에게 머물렀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냅킨은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민주는 지은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동국을 바라보았다. 동국은 거만하고 오만한 표정으로 지은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동국의 눈빛에서 혐오감과 경멸을 읽을 수 있었다. 민주는 동욱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돈과 권력을 이용해 사람들의 약점을 짓밟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민주는 그런 사람들을 혐오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의 발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다. 그는 사람들의 진심을 믿지 않았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그의 원칙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지은의 떨리는 어깨에서 그녀의 고통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볼 수 없었지만 그녀의 내면에서 흘러내리는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 동욱이 다시 한번 지은의 심장을 찔렀다. 이지은 씨, 왜 대답이 없죠? 혹시 제가 말하는 것이 불쾌한가요? 이봐요, 이지은 씨. 당신은 지금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저에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저에게 선택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거절하면 당신의 어머니는 동욱의 잔인한 말에 지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짓밟으려는 동욱에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려 했다. 이동욱 씨,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당신과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당신이 말하는 그런 모욕적인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상품처럼 팔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지은입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말은 단호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외쳤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그녀의 발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병원비라는 거대한 짐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민주는 지은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인한 의지와 용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아름다운 영혼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원칙을 깨고 그녀의 삶에 개입하기로 결심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과 동욱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의 걸음은 거침없고 그의 표정은 냉철했다. 그는 동욱의 뒤에 서서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동국 씨, 제 약혼녀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의 목소리에 동욱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동국은 민준의 얼굴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준그룹의 총수 강민준. 그는 동욱에게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였다. 동욱은 민준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총수님, 어쩐 일이십니까? 저는 이지은 씨와 이동욱 씨, 이지은 씨는 제 약혼녀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허락도 없이 제 약혼녀를 만나고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것을 제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당신의 미래는 이제 끝난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에게 제가 직접 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준의 말에 동욱은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의 오만함과 거만함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민준에게서 느껴지는 거대한 위압감에 압도당했다. 그는 민준의 눈빛에서 자신의 패배를 직감했다. 민준은 그런 동욱을 멸시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지은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요, 지은 씨. 이제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민준의 따뜻한 말과 손길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손을 잡아주기를 원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거대한 힘에 압도당했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도와주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 그녀는 자신의 삶이 또 다른 거대한 폭풍 속으로 던져지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을 수 없었다. 민주는 지은의 망설임을 보고 그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은 씨. 저는 당신에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이 자신을 지키는 용기에 감동했을 뿐입니다. 저는 당신을 돕고 싶어요.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지으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진정성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이제 더 이상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도움을 받아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민주는 지은의 손을 잡고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다. 그는 동욱에게 다시 한번 경고의 눈빛을 보냈다. 동욱은 두려움에 떨며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민주는 지은의 손을 놓지 않고 그녀를 자신의 채 태웠다. 어머니 병원비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동욱 씨가 다시는 당신을 찾아오지 못하게 제가 막아드릴게요. 민주는 지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 지은은 그의 따뜻한 말에 감동했지만 여전히 그의 도움이 부담스러웠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 그녀는 자신의 삶이 또 다른 거대한 폭풍 속으로 던져지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민주는 지은의 마음을 읽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지은 씨, 당신은 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내게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당신의 용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저는 당신이 그 가치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저 당신의 삶에 작은 도움을 주고 싶을 뿐입니다.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지으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진정성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도움을 받아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만남은 기적과 같았고 그들의 사랑은 그 기적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되었다. 강민준이 지은의 손을 잡고 레스토랑을 나서는 순간 그들 주변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방금 전까지 지은을 짓눌렀던 굴욕과 모멸감은 민준의 존재감에 압도되어 사라졌고 대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동욱은 무릎을 꿇은 채 민준의 냉정한 뒷모습을 보며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는 감히 민준에게 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민준의 차가운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는 그가 여태껏 쌓아 올린 모든 허세를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동욱은 그저 이를 갈며 복수를 다짐할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민준과 지은을 향한 증오로 가득 찼다. 레스토랑 밖 화려한 도시의 밤 풍경 속으로 걸어 나오며 지은은 여전히 민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그의 따뜻한 손길에 닿아 조금씩 떨림을 멈추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했다. 민준이라는 남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왜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나서는 걸까? 그녀는 그에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방향을 잃은 작은 조각배와 같았다. 민주는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읽은 듯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습니다. 지은 씨. 이제는 아무도 당신에게 함부로 하지 못할 겁니다.
그의 말은 지은의 마음을 조금은 진정시켰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거짓 없는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녀를 돕고 싶어 하는 듯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민주는 그녀를 자신의 검은 세단에 태웠다.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도로를 달렸다. 차 안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지은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이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했지만 여전히 그의 도움이 부담스러웠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대가도 치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싶었다. 민준 씨,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민준 씨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지은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녀의 말은 민준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그녀의 강인한 자존심과 독립적인 성향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동정이나 도움을 바라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강인한 영혼을 가진 여자였다. 민주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 씨,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저는 그저 당신의 용기에 감동했을 뿐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병원비, 제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욱 씨가 다시는 당신을 찾아오지 못하게 제가 막아드릴게요. 당신은 그저 당신의 삶을 살면 됩니다.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지으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따뜻한 말과 진정성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상처를 이해하고 자신의 용기를 존중해준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의 도움을 받아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이후 민주는 지은의 삶에 깊숙이 들어왔다. 그는 지은의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병원비를 모두 해결해 주었고 동국에게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동국은 민준의 거대한 권력에 눌려 지은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못했다. 민준은 지은의 삶에서 동욱이라는 악몽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하지만 민준의 등장은 또 다른 폭풍을 몰고 왔다. 민준그룹의 회장이자 민준의 어머니인 박연희와 그녀의 딸 강현우는 민준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소박하고 평범한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연희는 민준의 곁에 항상 최고의 재벌가 딸들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녀는 민준의 성공이 그녀의 가문과 명예를 드높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그녀에게 지은은 거대한 걸림돌이었다. 민준아, 그 여자애는 누구니 대체 어디서 데려온 아이야. 너는 너의 가문에 어울리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잊었니? 연희는 민준에게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지은을 향한 경멸과 멸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지은의 모든 것을 부정했다. 그녀는 지은의 소박한 옷차림, 수수한 외모, 그리고 가난한 배경을 비웃었다. 그녀는 지은이 민준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절대로 허락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의 성공을 위해 지은을 없애야 한다고 믿었다. 연우는 연희의 말에 동조하며 지은을 향해 비아냥거렸다. 언니 엄마 말이 맞아요. 민준 오빠는 언니 같은 사람이 아니라 재벌가 딸들과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언니는 민준 오빠의 삶에 어울리지 않아요. 민준 오빠는 언니 같은 사람 때문에 망가질 수 없어요. 연우의 말은 지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지은은 연우의 말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손목에 있는 은반지를 꽉 쥐었다. 그 반지는 그녀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남겨주는 듯했다. 민주는 연희와 연우의 말에 분노를 느꼈다. 그는 그들의 오만함과 무례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지은의 손을 잡고 연희와 연우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연우, 지은 씨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은 씨의 배경이나 학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은 씨의 마음입니다. 지은 씨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지은 씨와 결혼할 겁니다. 민준의 말에 연희와 연우는 경악했다. 그들은 민준이 지은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민준이 그들의 뜻을 거스르고 지은과 결혼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할 수 없었다. 그들은 지은을 없애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 연희와 연우는 지은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은이 민준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녀를 향한 온갖 모욕과 비난을 쏟아부었다. 그들은 지은의 모든 것을 부정했다. 그들은 지은의 소박한 옷차림, 수수한 외모, 그리고 가난한 배경을 비웃었다. 그들은 지은이 민준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절대로 허락할 수 없었다. 그들은 지은을 없애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지은은 그들의 모욕과 비난에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사랑을 믿었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다. 그녀는 그들의 모욕적인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녀는 그 상처를 자신의 마음속에 묻어두었다. 그녀는 민준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때 민준은 지은의 손목에 있는 은반지를 보았다. 그는 그 반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그 반지가 그녀의 아버지 그녀가 잃어버렸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남겨준 유일한 유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그 반지를 보고 지은의 내면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아픔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손목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지은 씨, 당신은 당신의 모든 상처와 아픔까지도 내가 사랑하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할 겁니다.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상처를 이해하고 자신의 과거를 사랑해준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모든 과거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시작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한편 동욱은 민준에게 당한 굴욕을 잊지 못하고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민준과 지은의 관계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복수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민준과 지은을 향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민준의 삶을 파괴하고 지은을 다시 한번 짓밟으려 했다. 그는 민준의 어머니인 연희와 민준의 여동생인 연우가 지은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이용해 민준과 지은을 갈라놓으려 했다. 박 여사님, 저는 박 여사님의 편입니다. 저는 강 총수님이 한낱 평범한 여자에게 빠져서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서 강 총수님과 그 여자를 갈라놓겠습니다. 동욱의 제안에 연희는 눈을 반짝였다. 그녀는 동욱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녀는 동욱을 이용해 지은을 민준의 곁에서 영원히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동욱의 손을 잡고 말했다. 좋아요, 이동욱 씨. 우리가 힘을 합쳐서 민준이를 그 여자에게서 떼어냅시다. 그리고 민준이를 다시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게 합시다. 연희와 동욱은 손을 잡고 악마의 거래를 했다. 그들의 음모는 이제 시작되었다. 그들은 지은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민준과 지은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지은의 내면에 숨겨진 강인한 용기와 아름다운 영혼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지은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민주는 지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목에 있는 은반지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그는 그 반지가 그녀에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과거와 상처까지도 모두 사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그녀의 삶을 지켜주고 그녀의 꿈을 응원하고 그녀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그는 지은의 옆에서 그녀의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될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시작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민주는 지은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결혼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지은은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녀는 민준의 도움에 감사했지만 자신의 삶이 또 다른 거대한 거래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민준은 그녀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다. 지은 씨, 이건 거래가 아닙니다. 제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당신의 옆에 내가 있게 해주세요. 당신이 다시는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당신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그리고 동욱 씨의 위협으로부터 제가 당신의 방패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지은 씨가 원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이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민준의 진심 어린 설득에 지은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민준의 따뜻한 눈빛과 진정성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의 곁에 있는 것이 그녀가 다시 한번 상처받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렇게 지은은 민준의 아내가 되어 거대한 저택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마치 거대한 성과 같았지만 지은에게는 차갑고 낯선 공간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민준의 어머니인 박연희와 여동생인 강현우를 다시 만났다.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지은을 향한 경멸과 멸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에게 지은은 민준을 홀려 권력을 탐내는 가난한 신데렐라일 뿐이었다. 지은아, 민준이가 너를 아내로 맞이했다고는 하지만 너는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너는 이 집의 물건들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 것이 좋을 거야. 너의 손때가 묻으면 모든 것이 더러워질 테니. 연희는 지은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말은 지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지은은 연희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손목에 있는 은반지를 꽉 쥐었다. 그 반지는 그녀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남겨주는 듯했다. 연우는 연희의 말에 동조하며 지은을 향해 비아냥거렸다. 언니, 엄마 말이 맞아요. 민준 오빠는 언니 같은 사람이 아니라 재벌가 딸들과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언니는 민준 오빠의 삶에 어울리지 않아요. 민준 오빠는 언니 같은 사람 때문에 망가질 수 없어요. 연우의 말은 지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하지만 지은은 그들의 모욕과 비난에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사랑을 믿었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다. 그녀는 그들의 모욕적인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녀는 그 상처를 자신의 마음속에 묻어두었다. 그녀는 민준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지은의 삶은 민준의 저택에서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민준의 출근을 배웅하고 밤에는 민준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민준은 그룹의 총수로서 너무나도 바빴고 지은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다. 지은은 민준의 부재 속에서 홀로 연희와 연우의 음모와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그들의 모욕적인 말과 행동에 홀로 맞섰다. 연희는 지은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 그녀는 지은이 아끼는 컵을 몰래 깨뜨려 놓고 지은이 깬 것처럼 꾸몄다. 그리고는 민준에게 달려가 지은이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했다.
민준은 연희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지은은 연희의 음모에 갇혀 민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연희의 비난을 묵묵히 들어야 했다. 연우는 지은을 더욱 괴롭히기 위해 동욱과 손을 잡았다. 동욱은 연희와 연우에게 지은이 대기업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지은을 민준의 곁에서 영원히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민준이 지은의 과거를 알고 그녀를 버리기를 바랐다. 연희는 지은을 비즈니스 파티에 초대했다. 그곳은 민준그룹의 모든 임원들과 주요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연희는 그곳에서 지은의 과거를 폭로하고 그녀를 망신주려 했다. 연희는 지은에게 낡고 오래된 드레스를 주며 그 드레스를 입고 파티에 오라고 말했다. 지은은 연희의 음모를 알았지만 그녀는 민준의 체면을 위해 그 드레스를 입고 파티에 갔다. 파티장은 화려했지만 지은은 그곳에서 홀로 외톨이였다. 그녀는 낡은 드레스를 입은 채 사람들의 멸시하는 시선을 받으며 서 있었다. 그때 연희는 지은을 향해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는 마이크가 들려 있었다. 여러분, 제 아들 민준이의 아내 이지은입니다. 이지은은 대기업에서 비리 때문에 해고된 그런 사람입니다. 민준이는 그런 여자에게 속아서 결혼을 한 겁니다. 연희의 말에 파티장은 술렁거렸다. 사람들의 시선은 지은을 향해 경멸과 비난으로 바뀌었다. 지은은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민준을 위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나 비참하게 폭로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민준에게서 숨기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밝혀졌다. 그녀는 민준에게서 버려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은은 고개를 들고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당당하게 말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대기업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리 때문에 해고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회사의 비리를 고발했기 때문에 해고된 것입니다. 저는 제 양심을 지키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저를 사랑해준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말은 단호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에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의 눈빛은 이제 그녀를 향한 경멸과 비난이 아닌 존경과 경외심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지은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때 민준이 파티장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수십 명의 경호원들과 변호사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민준의 행동에 대한 준비를 마치고 온 것이었다. 민준은 지은의 손을 잡고 연희와 연우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연우, 지은 씨는 비리 때문에 해고된 것이 아닙니다. 지은 씨는 비리를 고발했기 때문에 해고된 것입니다. 지은 씨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은 씨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은 씨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민준의 말에 연희와 연우는 경악했다. 그들은 민준이 지은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민준이 지은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민준은 지은의 편에 섰다. 민준은 연희에게 말했다. 어머니, 그리고 동욱 씨가 이 모든 것을 꾸몄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동욱 씨는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은 씨에게 한 모든 악행에 대해 제가 책임을 묻겠습니다. 민준의 말에 연희는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녀의 오만함과 거만함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지은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했다. 연우는 지은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언니의 용기를 질투했어요. 지은은 연우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연우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연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연우 씨. 우리 다시 시작해요. 지은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민준의 마음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다. 비즈니스 파티의 밤은 그렇게 충격적인 진실과 함께 막을 내렸다. 박연희와 강현우는 민준의 냉철한 선언 앞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의 오만함과 권력욕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그들을 향한 경멸과 비난으로 가득 찼다. 민준은 그들의 비리에 대한 증거들을 언론에 공개했고 그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다. 그들이 지은에게 주려 했던 고통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처절한 결말이었다. 이동욱 역시 민준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지은은 파티장에서 민준의 손을 잡고 나왔다. 그녀의 마음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시련과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가벼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의 과거는 더 이상 그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아니었다. 그녀는 민준의 사랑과 믿음 덕분에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용기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연우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 있었다. 연우는 지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그녀를 괴롭혔지만 그녀의 마지막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연우의 눈빛에서 깊은 후회와 미안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연우가 자신을 질투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민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며칠 후 연우는 지은의 공방 앞에 찾아왔다. 그녀는 화려했던 재벌가 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수수한 옷차림을 한 채 지은의 공방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오만함이나 멸시가 아닌 깊은 후회와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지은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언니,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언니의 재능을 질투했고 언니의 순수함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저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언니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던 모든 행동들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연우의 눈에서는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지은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지은은 그런 연우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을 느꼈다. 그녀는 연우의 질투가 한때 자신을 아프게 했지만 그녀의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은은 연우를 일으켜 세웠다. 괜찮아요, 연우 씨. 제가 도자기를 빚으며 배운 것이 있어요. 깨진 조각도 다시 이어붙이면 원래보다 더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지은의 따뜻한 위로에 연우는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언니, 제가 언니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할게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서 언니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진심으로요. 그날 이후 연우는 지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녀는 지은의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작품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었다. 연우는 지은의 작품을 홍보하고 그녀의 전시회를 기획하며 지은의 이름을 세상에 알렸다. 이로써 지은은 잃었던 것들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계와 기회까지 얻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과 진실된 관계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 모든 일이 정리된 후 민주는 지은을 조용히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낡은 원룸이 아니라 그가 살고 있던 진짜 집이었다. 그곳은 한적한 교회에 위치한 창문 너머로 푸른 숲이 보이는 아름다운 집이었다. 지은은 민준의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그의 진짜 집을 보고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여기가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이었군요. 민준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지은의 손을 잡았다. 네, 이곳이 제가 진짜 쉬는 곳입니다. 저는 당신이 나를 돈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나의 진짜 모습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민주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지은은 그의 진심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나는 당신이 배달 기사였을 때도 지금의 당신처럼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민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지은을 끌어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사랑과 신뢰를 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형식적인 부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진정한 모습과 마음을 모두 확인한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 민주는 지은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지은 씨, 우리의 결혼은 더 이상 계약이 아닙니다. 당신과 나 이제는 진짜 부부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회복되면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민준의 제안은 지은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돈을 위해 작품을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예술을 사랑하고 그 예술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었다. 민주는 그녀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몇 년 후 지은은 민준의 도움으로 영곳 공방이라는 이름의 도에 학원을 열었다. 그곳은 그녀의 작품을 만드는 공간이자 동시에 젊은 예술가들을 양성하는 교육의 장이 되었다. 그녀의 학원은 돈이 없어서 꿈을 포기해야 했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지은은 그들에게 단순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흙과 소통하는 법,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작품에 담아내는 법을 가르쳤다. 그녀의 가르침은 수많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민주는 여전히 거대한 그룹의 총수였지만 그의 삶은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풍요로워졌다. 그는 지은의 학원 운영을 전폭적으로 지원했고 틈나는 대로 학원을 찾아와 지은의 수업을 들으며 그녀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의 삶은 서로의 존재로 인해 더욱 완전해졌다. 그들은 함께 흙을 만지고 함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며 함께 밥을 먹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과 지은은 함께 공방에 앉아 있었다. 지은은 흙으로 만든 작은 컵에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민준은 그런 그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지은 씨, 당신과 함께여서 내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은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은 그들의 새로운 삶처럼 아름답고 평온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나온 모든 시련과 고통들이 결국 그들을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가 아니었다. 그것은 잔잔하고 고요한, 그러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강물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그 강물을 따라
영원히 행복하게 흘러갈 것이다. 황금 물렛 대회가 끝난 후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지은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촉망받는 도예가이자 연꽃 공방의 따뜻한 선생님으로 성장했다. 공방은 단순한 작업실을 넘어 꿈을 잃고 헤매던 젊은이들이 모여 흙을 만지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안식처가 되었다. 지은은 그들에게 도자기를 빚는 기술뿐만 아니라 깨진 조각도 다시 이어붙이면 더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삶의 교훈을 전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가르침은 수많은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공방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희망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강민주는 여전히 거대한 민준그룹의 총수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중심은 더 이상 차가운 권력과 성공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지은과 연꽃 공방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퇴근 후 양복 차림 그대로 공방에 찾아와 지은의 옆에서 흙을 만지거나 학생들의 작품을 평가해주곤 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지은을 향한 깊은 사랑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과 지은은 공방에 함께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창문 너머로는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이 반짝였다. 그들은 그동안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회상했다. 낡은 배달 점퍼를 입고 스쿠터를 타고 다니던 민준, 그리고 상처를 안고 살아왔던 지은. 그들의 만남은 기적과도 같았고 그 기적은 현실이 되었다. 지은 씨를 만나기 전에 내 삶은 텅 빈 껍데기 같았어요. 돈과 명예는 있었지만 진정한 행복은 없었죠. 모든 것이 계산된 숫자였고 사람들의 진심은 가면 뒤에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민준은 지은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지은은 민준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준 씨도 저에게는 기적과 같은 존재예요. 당신 덕분에 나는 내가 가진 상처를 치유할 용기를 얻었어요.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한번 흙을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흙은 제게 모든 것을 잃게 한 상처였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한 희망이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영원히 그 흙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의 대화는 그들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서로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도자기보다도 아름답고 귀한 작품이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공방 한 구석에 놓인 작은 상자를 가져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처음 만들었던 컵에 깨진 조각들이 담겨 있었다. 대회에서 연우가 질투심에 깨뜨리려고 했던 바로 그 조각들이었다. 지은은 그 조각들을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다. 민준 씨, 이 조각들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작품이에요. 깨진 조각이지만 이 안에는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절망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은 희망과 사랑도 담겨 있어요. 이 조각들은 저의 과거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저의 미래를 상징하기도 해요. 저는 이 조각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닫습니다. 민주는 깨진 컵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다. 그는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 씨, 제가 당신에게 해준 말이 기억나나요? 깨진 조각도 다시 이어붙이면 원래보다 더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요. 당신은 이 컵 조각들처럼 당신의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태어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나는 그런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겁니다.
당신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모두 내가 사랑하는 당신의 일부니까요.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은은 그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그의 품속에서 깊은 안도감과 함께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상처를 이해하고 자신의 과거를 사랑해준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모든 과거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포옹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사랑과 신뢰를 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형식적인 부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진정한 모습과 마음을 모두 확인한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도자기보다도 아름답고 귀한 작품이었다. 몇 년 후 지은의 학원은 젊은 예술가들의 등용문이 되었다. 그녀의 학생들은 다양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그들의 작품은 여러 전시회에 출품되며 세상의 찬사를 받았다. 지은은 그들의 성공을 보며 자신이 얻은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거대한 선순환의 고리였다. 민주는 지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가장 따뜻한 남편이었다. 그는 퇴근 후 양복 차림 그대로 공방에 찾아와 지은의 옆에서 흙을 빚거나 학생들의 작품을 평가해주곤 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지은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그날 저녁 민준과 지은은 함께 공방에 앉아 있었다. 지은은 흙으로 만든 작은 컵에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민준은 그런 그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지은 씨, 당신과 함께여서 내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은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은 그들의 새로운 삶처럼 아름답고 평온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나온 모든 시련과 고통들이 결국 그들을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가 아니었다. 그것은 잔잔하고 고요한 그러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강물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그 강물을 따라 영원히 행복하게 흘러갈 것이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 지은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젊은 도예가로 성장했다. 그녀는 단순히 작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 연꽃 공방을 통해 꿈을 이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교육자로 존경받았다. 그녀의 공방은 단순한 작업실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모여 흙을 만지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이곳에서 탄생한 수많은 작품들은 지은의 이야기처럼 절망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강민준은 거대한 민준그룹의 총수로서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그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지은과 연꽃 공방에 있었다. 그는 그룹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연꽃 공방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이는 가난 때문에 예술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젊은이들을 후원하는 재단이었다. 민주는 지은의 곁에서 그녀의 꿈을 응원하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묵묵히 돕는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의 사랑은 지은을 향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사회 전체를 향한 선한 영향력으로 확장되었다. 어느 맑은 봄날 지은은 민준과 함께 자신이 직접 설계한 보육권 앞마당에 서 있었다. 보육권에는 그녀의 도예 작품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고 아이들은 깨지지 않는 도자기 인형들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 보육권은 민준이 지은의 뜻을 따라 그룹 차원에서 건립한 것이었다.
지은은 아이들에게 흙을 만지는 법을 가르쳐주며 그들의 상상력이 흙 속에서 자유롭게 펼쳐지도록 도와주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공방 안을 가득 채웠다. 민주는 그런 지은의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보육권 벽에 걸린 그들의 사진을 가리켰다. 낡은 배달 점퍼를 입은 민준과 환하게 웃고 있는 지은의 사진이었다. 그들의 만남은 기적이었고 그들의 사랑은 그 기적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날 저녁 민준과 지은은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흙을 빚으며 서로의 손을 잡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지은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는 더 이상 아픈 과거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겪었던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문양이었다. 민주는 지은의 손목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당신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모두 내가 사랑하는 당신의 일부니까요. 지은은 민준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해준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모든 과거를 용서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고 달빛이 그들의 공방을 비추고 있었다. 공방 한가운데에는 그들이 함께 만든 깨진 조각들로 다시 이어붙인 컵이 놓여 있었다. 그 컵은 그들의 사랑처럼 원래보다 더 단단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그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가 아니었다. 그것은 잔잔하고 고요한 그러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강물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그 강물을 따라 영원히 행복하게 흘러갈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해줄 것이다. 지은과 민준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시련과 절망을 마주하지만 결국 사랑과 희망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지은과 민준처럼 아름다운 기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이른 새벽 도시의 불빛이 아직 잠들지 않은 시간이었다. 낡은 원룸의 작은 창문으로 희미하게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 아래 이지은은 꼼꼼하게 다림질된 하얀 와이셔츠를 입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단정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피곤해 보였다. 그녀의 손목에는 오래되어 색이 바랜 은반지가 걸려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지은은 그 반지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삶은 이 낡은 반지처럼 소중하지만 잊힌 채로 살아가는 듯했다. 한때 지은은 대기업에 촉망받는 사원이었다. 뛰어난 업무 능력과 성실함으로 모든 이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그녀의 정의감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회사의 비리를 고발한 후 그녀는 한순간에 내부 고발자라는 낙인과 함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삶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고 그 후로 그녀는 조용하고 고독한 삶을 선택했다.